네, 마지막 시간입니다. 배당. 저쪽에 많이 도망가셨네. 근데 결국은 또 땡땡이 치는 맛이 있어야 또. 배당은 그 대표님 지금 그 교재는 5시간짜리 교재거든요. 배당 소득 관련돼 가지고 좀 이렇게 필요하면 보십사 하고 해서 좀 넣어놨고요. 근데 그 중에 가는 반만 강의를 해야 됩니다. 4시간 제약이 있어서 해서 원래 교육 시간이 5시 반까지잖아요. 좀 조금 일찍 끝내는 묘미를 제가 부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어떡하죠? 하여튼 최대한 다시 15분 안 넘기는 방향으로 해볼까요? 네? 이게 끝까지 하자는 분도 계시고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재량으로 그러면 다시 한 20분, 15분, 20분에 끝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배당 소득 굉장히 중요한 소득 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급여나 퇴직금 이런 것들은 그냥 회사에 돈을 빼는 어떤 소득 유형의 추구 전략이 하나뿐이거든요. 근데 배당은 얼마를 줄 수 있냐 이 구조를 짜는 거기 때문에 뭐랑 관련이 있냐면 경영권, 가압승계, 상속 이런 것들을 사전에 진단하고 의사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대표님이 한참 경영하는 단계이실지 가압승계를 거의 염두에 두고 이제 연령대가 굉장히 높으신 분이신지에 따라서 의사결정에 답이 또 달라져요. 네. 왜냐하면 지금 경영하는 단계라고 그러면 대표가 지분을 멀리 상속이라는 시점이 멀리 있기 때문에 대표가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문제 없죠. 또 그래야 되고 여신 관리할 때도 대표가 과반을 요구하고 막 우리나라 은행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반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상속을 염두에 두는 시점이 되면 대표가 반을 가지고 있는 이 지분 구조가 안 좋은 지분 구조일 수 있죠. 왜냐하면 역시 상속세 때문에. 그죠? 그 상속 시점이 되면 아마 대표 지분이 한 20% 미만 정도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인 지분 구조일 수도 있어요. 다 단계별로 틀려요. 네. 그래서 지금 이미 경영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상점에 따라 주가를 평가하게 되면 굉장히 높은 금액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이 지분 구조를 짜는 건 회사를 별도로 차리지 않는 한은 기존 지분을 증여하는 방법밖에 없죠. 특수관계 양도는 뭐 거의 흔하게 하는 유형이 아니니까 증여로 보고하면 증여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지분 구조 짜려고 하면 주가가 액면 10,000원짜리가 막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해버리니까 증여세가 막 몇 억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 의사결정을 쉽게 못 해요. 사실은 대한민국의 상속세란 세금이 폐지될 예측 가능성이 없다라고 전제하면 몇 억, 몇십억을 내고라도 증여를 해야 됩니다. 네. 어떻게든 해야 돼요. 물론 전제가 있긴 합니다. 회사의 주가는 앞으로 계속 감소하지 않고 오른다. 막 지금 비쌀 때 했는데 몇 년 지나고 회사가 폭삭해가지고 주가가 뭐 예를 들면 50만 원 하던 게 뭐 20만 원 떨어져 버리면요. 그 의사결정은 잘못된 의사결정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증여 시점 할 때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예스라는 증여 의사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예측이 잘못되는 경우도 없진 않아요. 없진 않습니다. 그때는 이제 증여세가 이제 굉장히 아깝죠.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망하지 않고 간다고 그러면 또 기업은 또 회복하시더라고요. 잠깐의 어려움이 있어도. 그러니까 길게 보면 상속 시점 놓고 평준화 개념으로 보면 어떤 상태이든지 상속으로 갈 때 그 주가보다는 지금 우리가 내릴 때, 증여세 결정할 때 주가는 항상 낮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 같아요. 네. 길게 보면. 네. 요새는 뭐 근데 뭐 150세 얘기 뭐 나오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100세를 잡고 보수적으로 상속 플랜을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묘한 게 90세가 넘어가시면 당신께서 나는 언제쯤 죽을 거야라는 거를 알고 계시고요. 본인이 그렇게 고집을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제가 지금 상속 플랜 하는데 91세 회장님이시거든요. 회장님이 당신께서 난 5년 안에 김세돈 죽을 거니까 이때 기준으로 모든 안을 짜야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아니 근데 회장님 요새 의술이 좋아서 뭐 이렇게 의술의 힘을 빌리면 지금 의사결정 하시고 나도 1년 더 사시게 되실 줄 어떻게 아십니까? 아니래 자기가 안 돼. 네. 그래서 이게 이제 5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상속이 이의자 증여 뭐 5년 합산 규정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영리법인한테 어떤 증여했을 때
5년을 더 사시면 뭐 합산배제가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5년이 넘는 거에 대한 대치안을 짜면 본인이 삭제하세요. 그 옛날에 뭐 스님이 딱 날 받아놓고 죽는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건 가능하거든요. 날 받아놓고 죽는 게 곡기를 끊어서 죽는 거잖아요. 본인이 그걸 마친 게 아니라.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배당소득은 그런 상속이라는 이슈가 굉장히 밀접한 의사결정 요소입니다. 그래서 특정법인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가족법인이라고 이해하는 분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 텍스 플랜을 하게 되면 당연히 지금 부모님께서 경영하는 그 기업을 대상으로 해요. 거기서 어떤 답을 찾든지 찾아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어렵거나 아니면 동시에 여기서 찾는 것과 동시에 밖에서 답을 찾는 대치안 중에 하나예요. 특정 법인이 뭐냐면 가족법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자녀가 주주로 구성된 별도의 신설법인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아버지가 가진 재산, 내는 아버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일정한 부분을 그 자녀 법인적으로 매년 몇 억씩 계속 옮기는 플랜이에요. 얼마씩 옮기냐면요, 자식 수당 1억씩 옮기는 플랜이에요. 그 수단이 아빠 회사가 그 자녀 법인에 배당을 줄 수도 있고요. 그러려면 자녀 법인이 우리 아빠 법인의 주주로 들어와야 되겠죠. 초과 배당으로 주는 거예요. 주는 경우도 있고, 아버지가 가진 부동산을 그 자녀 법인에 증여하는 방법도 있고, 거래 유형들은 다양하게 있어요. 어쨌든 자녀 1인당 1억씩 보낼 수 있어요. 자녀를 많이 낳아가지고 자녀가 1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딸, 그 손자, 손녀 다 합치면 10명 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매년 10억씩 보낼 수 있어요. 세금은 뭘 내냐면요, 법인세만 내는 거예요. 법인한테 주는 거예요, 법인한테. 일반적인 증여필요는 수증자인 개인한테 주죠. 거주자한테. 근데 개인이 아니라 법인한테 주는 거예요. 법인한테. 그 플랜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하게 되면 10명씩 해서 10억씩 보내면 10년 보내면 단순 계산은 100억을 법인세만 부담하고 이전하는 겁니다. 그게 뭐 가족법인, 뭐 컨설팅,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제분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진짜 독립적인 법인을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연령이 됐다고 하면 별도 법인을 세워가지고 거기 이전하는. 그러니까 10명인데 10명이면 2인당 10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배당으로 10억씩 보내고요. 아버지가 개인 부동산을 또 10억씩 보내고요. 가소금 채권을 빌려준 다음에 그 채권을 면제하는 걸 또 10억씩 보내고, 이걸 거래를 섞잖아요. 그러면 30억도 보낼 수 있어요. 거래 유형별로 그 증여의제 이렇고 그걸 따지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공격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상당한 금액을 이전할 수 있어요. 합법적이고요. 실무에서 관리 잘 해가지고 주소별로 증여이익이 1억 이상만 안 생기기만 잘 관리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이것도 지금은 합법적인데 이게 법이 바뀌면 다 또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 거거든요. 혹시 기회가 되면 그 플랜을 활용해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초과배당 얘기할 때 뭐 좀 말씀드릴게요. 다 빼고 빨리 이거 생략, 이것도 생략. 요거는 그러니까 다른 소득이 없을 때 1억을 배당받더라도 세금은 14%밖에 부담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배당세도 세액공제 이중과세 조정장치 때문에 이건 나중에 따로 한번 AI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배당 세액공제 그 의미가 뭔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회사가 임원한테 상여금을 1억을 주게 되면 법인에서 비용 처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1억 받은 상여금은 이제 소득세를 내게 되잖아요. 근데 주주한테 우리가 배당을 1억 한다 그러면 법인에서 비용 처리가 안 되죠. 그죠? 회사가 번 이익을 잉여금 처분으로 1억을 배당할 때 법인에서는 비용 처리가 안 되고 그 배당을 받은 주주는 1억 기준으로 또 세금을 또 내잖아요. 소득세를.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덩어리에 대해서 법인세도 내고 상여금은 법인세 비용 처리가 되는데 배당은 비용 처리가 안 돼서 법인세도 내고 배당받은 주주가 소득세를 또 내는 거예요. 이중과세예요. 위헌이죠. 그래서 그걸 조정을 해줍니다. 그걸 우리나라에서는요, 배당받은 주주 단계에서 조정을 해줘요. 그걸 조정해주는 장치가 배당세액 공제라는 명칭이에요. 이걸 하게 되면 14%만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떨 때 이제 필요하냐면, 배우자한테 남편이 배우자를 주주로 만든 다음에
매년 한 1억씩 그쪽으로 초과 배당을 하더라도 그 증여 문제 이런 거 없이 14%만 내고 소득을 이전할 수 있는 그런 플랜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배당 세분 요 볼륨 기억하시고 분산 설계 이것도 생략하고 자 요거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급여할 때도 그랬고 퇴직금 할 때도 그랬고 상속이라는 이슈가 생기면 의사결정의 답이 달라질 수 있었잖아요. 배당도 똑같거든요. 자 이게 여기는 연봉으로 2억을 처리했을 때 법인세 내는 세금, 소득세 내는 세금을 네팅해서 분석을 한 거예요. 여기는 소득력을 우리가 좀 변경해 봤어요. 급여를 1억으로 줄이고요. 나머지 1억을 배당으로 뿌린 거예요. 근데 전제가 있는 게 여기는 1인당 2,500. 주주 구성이 아빠, 엄마, 자녀 1, 자녀 2, 25%씩 균등 설계되어 있는 이상적인 지분 구조. 회사 설립할 때 아니면 짜기 어려운 25% 균등 지분 구조인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법인세 내는 거 세금을 계산해 봤더니 세금을 더 내요. 그냥 연봉으로 2억 처리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인 거예요. 배당하면 불리하네요. 우리가 소득을 조금 조절해가지고 배당으로 좀 구분해 봤더니 오히려 세금을 더 낸다라는 거예요. 배당하면 안 되네요. 지분구조도 설계하면 안 되고. 그죠? 위에 제목 보세요. 빨간색 제목. 상속세를 고려하지 않은 분석이거든요. 상속세를 고려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똑같거든요. 여기에 달라집니다. 이게 보이셔야 되고요. 이거 대표님께 설명하실 수 있으면 돼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강남에 있는 재산가들은 애를 호적에 올리자마자 5억 원을 뭐 현금 증여한다더라.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래요. 분명히 들어보신 거죠. 자, 강남에 있는 그 재산가들이 바보일까요? 5억을 현금 증여하면 증여세가 1억까지 10%, 1억 넘는 거 5억까지 20%잖아요. 이제 공제 이런 거 무시하고 따지면 약 9천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깐난애기가 뭔 돈이 필요하다고 아빠가 9천만 원 세금을 내면서 5억을 증여를 할까요? 이 미친 거 아니에요? 바보 아니에요, 진짜? 10년 있다. 그 10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돼요? 10년 돼도 10살인데요. 걔가 뭔 돈이 필요하다고. 그 모든 이유가 아니요. 제가 힌트를 많이 드렸잖아요. 상속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포켓 효과예요. 아빠 주머니에 5억을 갖고 있으면 이 5억이 나중에 아빠가 죽을 때 2억 5천 상속세를 내야 되는 돈이잖아요. 근데 이 5억, 아빠 주머니에 있는 5억을 가난하게 주머니로 옮기는 거예요. 그때 9천만 원 세금 내는 거예요. 옮기는 순간 얼마가 주는 거예요? 1억 6천이 주는 거예요, 세금이.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갓난아기한테 간 5억이 가만히 있나요? 바뀌죠. 양손이 땅 사고 막 뭐 엔비디아 주식 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5억이 나중에 50억이 되죠. 네. 그렇게 해서 자녀가 한 30대 되잖아요. 그럼 합법적으로 몇백억 딱 들고 나올 거래요.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인제 대학 졸업하고서 막 급여 받아서 소득세 만들고 그런 자녀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게 보이셔야 된다. 포켓 바뀐 거 찾아보시면 돼요. 자, 2억 누구 포켓에 가겠어요? 아버지 포켓에 가겠죠. 여기 1억 아버지 포켓 갈 거고요. 배당 2,500 중 1인당 2,500이니까 아빠 주머니에 1억 2,500이 가는 거고 7,500은 내가 사랑하는 사모님과 자녀의 주머니로 옮겨졌죠. 그럼 뭐가 준다? 상속세가 준다. 이것 때문에 사전증여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강력한 상속세 절세 수단이에요. 사전증여. 아끼려고 뭐 법인 설계하지 어쩌고 저쩌고 웃기지 말라고 그러세요. 전공법 그냥 증여. 특히 연세가 드신 분일수록 더욱 그래요. 그래서 아까 그 90일 회장이 여러 가지 안을 유튜브 보고 김선 요거 검토해봐, 요거 검토해야죠. 대표님 이런 허점이 있어요, 허점이 있어요. 회장님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답이 뭔지 아세요? 엊그저께 증여약 썼잖아요. 300억짜리 석촌동에 있는 마지막 남은 빌딩 그거 자식의 손자에까지 해가지고 다 지분으로 증여 플랜 들어갑니다. 직접 증여. 네. 그런 부모 가진 자식들은 되게 좋을 텐데.
대단한 분이세요. 이미 법인 임대 한 2천억 하는 법인은요, 이미 주식으로 법인전환 예전에 해가지고요, 당신 지분 한 20%밖에 지금 안 되게 돼 있고요. 예. 마지막 남은 거는 이제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한 80억 하나 봐요. 아파트 한 채. 그거 갖고 그 석천동 300억짜리 이제 그거 있는데 그거 전공부로 다 증여합니다. 그러니까 증여하고 상속의 큰 차이점이 뭐냐면 증여는 쪼개지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세율은 같지만 상속은 그 들어보셨죠? 유산세 체계 과세 유산 취득세 과세책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 개편론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몇 년 안에 개정될 거예요. 그래서 쪼개지는 효과 때문에 이게 받는 사람을 많이 쪼개면 굉장히 절세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대안보다 이게 주가 상승률 이렇게 제가 추세 분석해 보니까 최근 한 5년 주가가 한 20% 가까이 오르더라고요. 사전 정의를 하게 되면 그 20% 자본이득을 또 이전시킬 수 있죠. 합쳐지더라도 나중에 5년 이내 10년 이내 합쳐지더라도 증여 당시 가액이 상속세는 합쳐지게 되니까 그만큼 절세가 일어나요. 그래서 상속세는 진짜 제가 지금 말씀드린 회장님은 정말 대단한 분인 거예요. 보통은 아파트 한 채만 달랑 내놓고 지금 다 준다? 이 의사결정 못 해요. 아까워서 못 해요. 내가 죽을 때까지 갖고 있으려고 하거든요. 그 심리가 있어요. 내 재산을 죽기 전에 다 주면 자식 요 새끼들이 나를 어떻게 하지? 근데 실제 근데 이제 아파트가 있고 20% 지분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다 주면 진짜 자식들이 버려요. 나쁜 자식들이 많아요. 이 돈 앞에서. 돈이 그만큼 무서운 세금이고 그 상속세가 진짜 무서운 세금이에요. 상속세. 30억 넘으면 다 소송 건다고. 네. 유류분 청구 소송 하게 되고요. 통계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식들끼리 이제 아버지 돌아가셔서 이제 소송으로 싸우는 유류분 청구 소송이요. 전체 소송 중에 10%가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전체 소송 건수의 10%가요.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소송합니다. 네. 네. 그만큼 무서운 세금. 아닐 것 같죠? 안 그래요. 네. 그래도 이제 감정 때문에 하는 거죠. 너 한번 감정이 상하면. 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게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면 어머니 혼자 교통정리가 되는 집안이 있고 대개는 정리가 안 돼요. 엄마의 이게 입김이 교통정리가 대부분 안 돼요.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엄마 말을. 그래서 그걸 결국은 아빠가 잘 이렇게 안배하고 우리 이렇게 단돌이 이걸 잘하고 사실은 가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죠. 그래서 상속세 효과 이게 우리 법인의 이익 관련돼 가지고 이 상속세를 감소시키는 이런 의사결정은요 배당소득밖에 없어요. 주주만 만들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급여나 퇴직금이나 다른 여타의 소득은 다 회사의 고용관계를 전제로 해요. 근무하고 있자는 못 줘요. 배당은 줄 수 있다. 굉장히 매력적인 소득입니다. 합법적으로 작업주처럼 매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할수록 정말 매력적인 거죠. 어릴 때부터. 네, 지금 증여할 때, 어린 자녀 증여할 때 증여세 억대가 나온다? 그래도 해야 돼요. 네, 그 본전 금방 뽑아요. 네. 연보인납 해가지고 6번 쪼개서 5번 내는 5년 동안 나눠내는 그 활용하게 되면 그렇게 큰 부담액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전제, 5년 안에 회사의 가치가 훅 떨어지거나 이런 일은 없다는 전제예요. 근데 그건 대표님 의사결정 하실 때 당신 어느 정도 확신이 있을 때 의사결정 하는 거니까. 물론 세상 일을 모르니까 반대 상황도 없진 않다. 그래서 상속세를 고려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의사결정이 맛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 주주명 이거 보셨고 필수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실제 사례를 제가 좀 책에 넣어놓은 거거든요. 실제 사례는 30% 한 명이 아니고 2명이에요. 자녀가 2명인데 15%씩 했을 때 저기서 약 2억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이제 대표님이 연보인납 신청해가지고 오케이 의사결정에서 증여플랜 들어간 거에 대한 사례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좀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30% 정해가지고 매년 6천씩 2억인가 2억씩 해서 자녀한테 6천씩 배당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그게 매년 6천이 쌓이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런 효과가 이제 생긴다라는 거고 이게 제일 크죠, 이거. 알파. 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증여불이익 할 때 이제 증여세가 상당 수준 몇 천만 원 억대가 나오는데 이걸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투자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전제는 역시 상속세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상속세. 그래서 미래 상속이 주는 그런 투자 개념을 이해하시고 의사결정을 하셔야 된다. 연부연납 꼭 고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부연납이요. 표로 만들어 딱 보여드리면 2억을 내야 된다고 해서 3천만 원만 내면 된다고? 라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대안이 이거밖에 아니야? 라는 환경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연부연납 반드시 고려하셔야 되고 이런 겁니다. 상속세가. 그래서 이게 아까워서 안 하다가 나중에 이제 같이 상승해가지고 500억을 내야 되는 거다. 또 보시면 될 것 같고 특정법인 얘기를 좀 해야 돼서 읽으면 되는 것도 그냥 할게요. 이것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보셨고 중간배당 실제 요새 중간배당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중간배당 하실 때 주의할 점이 일단은 정관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중간배당 할 수 있는 내용이 정관에 있는지 일단 확인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정관에 중간배당 조항이 없는데 하면 가지금, 세무상 가지금 처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 실무적으로 확인하시고 없다 그러면 중간배당 결의하기 전 안건으로 그 중간배당 할 수 있다는 정관변경 결의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결의하면 효력이 생기니까 이제 다음 안건으로 처리하시던가 이렇게 하셔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배당 기준일 관련된 거예요. 정관에 그러니까 우리가 3월 달에 정기배당 하는 거는 며칠자 주주를 기준으로 배당을 주나요? 직전 12월 말 기준 주주를 대상으로 주잖아요. 근데 중간배당은 정관에 일정한 날을 정한 주주를 대상으로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날을 정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중간배당 기준일 공고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해야 돼요. 원칙은 그러니까 정관의 공고 방법이 정관에 정해져 있겠죠. 일간신문에 하는지 뭐 인터넷 홈페이지 하는지 정관에 정한 방법대로 공고를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게 싫으면 총주주 동의로 아까 말씀하신 기간 단축 동의를 하게 되면 공고하지 않고 날짜를 세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간배당 관련된 공고든 기간 단축 동의든 그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시점 이후에 보통 한 2주 뒤로 잡거나 일주일 뒤로 잡거든요. 그때 중간배당 얼마 할지에 대한 결의 있죠. 그 결의 그 두 개가 하나의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개를 완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고 그래서 요거는 제 카페도 보면 중간배당 하실 때 관련 서식 다 사례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 참조하셔도 되고 구글에 쳐보시거나 AI에 물어보셔도 되고 네. 그래서 요 배당도 원천식이 특례 적용됩니다. 급여 퇴직금 다 적용되잖아요. 결의해 놓고 얼마 동안 안 주면 중고로 보고 세금 내야 되는 규정. 배당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네. 초과 배당증이었어요. 이거 한번 보시면 되고 바로 이거 볼게요. 90% 아빠가 갖고 있고요. 10% 자녀가 갖고 있어요. 주총에서 1억 배당 결의를 합니다. 아빠가 9천을 나 포기할래. 내 자녀한테 다 주세요라고 해서 포기 의사를 밝혀요. 그래서 자녀가 1억을 다 받아요. 10% 주주가 1,000만 원 받을 주주가 1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그러니까 그 9천 증여일 것 같아요. 증여 아닐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게 2015년 이전에 그 논란이 있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법인의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포기해서 그 증여한 거랑 뭐가 다르냐. 이건 증여다 9천은 라는 주장이 있었고요. 반대로 아니다. 아들이 1억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냈는데 그걸 또 증여로 보면 이중과세 아니냐. 이건 증여세 과세 못한다. 라는 주장이 있었어요. 네, 팽팽했죠. 그 결론이 2016년에 납니다. 특수관계인 간에 그런 식으로 초과배당하는 그 9천만 원은 증여다. 근데 증여인데 9천에 대해서 증여세를 계산해보고 소득세를 계산해봐라. 소득세를 더 많이 내니? 그러면 증여를 안 보겠다라고 개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스토리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9천에 대해서 증여세 계산해보고 소득세 계산해보면 어떤 생각이 많을 것 같아요? 세율 구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소득세가 많습니다. 사전 증여자는 없잖아요. 그럼 52억까지 소득세가 더 많아요. 그 말을 뒤집으면 어린 자녀를 주주로 만들어가지고 아빠가 포기해가지고 52억까지 초과 배당을 하더라도 증여 문제 없이 자녀가 소득세 못 내면 된다는 해석이 나와요.
그죠? 네. 자, 그렇게 초과배당이 가능했던 시간이 16년부터 다시 증여세까지 과세되기 21년까지 5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안한회상거래 그때 했어야 하시는 분. 제가 그것 때문에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5년의 기간이 있었는데 우리 회사는 그 초과배당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안 하는 회사가 많아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이건 관리 안 되는 회사들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아빠가 배당 받아가지고 세금 반 내고 또 증여할 때 증여세를 또 내야 되는 거잖아요. 자식 주머니를 옮기려고 그러면. 근데 이걸 초과배당으로 회사에서 소득세 한 번만 내고 다이렉트로 보내는 거예요. 엄청난 금액이 절세가 돼요. 네. 몇십억씩 초과배당을 합니다. 5살짜리 주주 만들어가지고 막 36억 막 배당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소득세도 과세하고 증여세도 과세하는 거로 개정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은 당해 법인 초과배당은 못 합니다. 안 합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럼 제가 왜 이걸 자꾸 강조하냐? 아까 제가 특정법인 개요 말씀드렸잖아요. 특정법인 관련된 거 가족법인 컨설팅 그게 지금 이 5년의 기간 안에 있는 플랜입니다. 그 핵심이 그거거든요. 여기 보고 다 패스하고 자, 이 부분이거든요. 자, 아버지가 이 자녀 특정 법인을 이 자녀 1억짜리 법인을 설립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녀들이 주주예요. 아들, 딸 50%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나서 1억짜리를 설립한 거예요. 자, 아버지가요. 개인 부동산 100억짜리를 이 법인한테 증여를 했어요. 자, 그럼 이 법인 회계처리 해보세요. 차변에 부동산, 대변에 자산 수증 이익 100억 이렇게 분개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자산 수증 이익 100억이 생겼으니까 이 법인은 당연히 법인세를 내겠죠. 자, 그럼 이 주주의 가치, 이 법인의 아들, 딸 50% 가지고 있는 주주의 부가 분명히 늘어났겠죠. 예를 들어서 이 법인을 100억짜리 증여를 받고 이 주식을 회사를 판다고 해보자. 자녀가 다른 사람한테. 그거 얼마 받아야 돼요? 주식 팔고 얼마 받아야 돼요? 101억 받아야죠. 세금 이런 거 무시하고. 어쨌든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 가치까지 해서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1억짜리 법인을 아빠가 100억짜리를 증여해가지고 법인세 20% 내고 나머지 금액을 팔면서 그 100억의 이익이 생겼네, 이 사람들한테, 자녀들한테, 주주들한테. 자본이득이, 그죠? 그 중에서 과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법인은 증여세가 없어요. 네? 네, 법인은 법인세를 냅니다. 네, 증여세를 과세 안 합니다. 넘겨주는 사람은 그냥 무상으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증여니까. 무상으로 주는 게 증여거든요. 수준 받는 사람만 법인세를 네, 그렇습니다. 법인은. 네. 이 주주에 대한 이 증여 문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느낌으로. 과세해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안 해도 된다. 법인세 냈는데 왜 주주 증여세를 또 내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고요. 과세 행정의 집행도 막 들쭉날쭉하고 막 분쟁도 많고 그랬던 이게 사안들이에요.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다양한 형태가. 그래서 이거 법인세 이거는 이견이 없죠. 당연히 내는 거고 이 주주한테 증여세 결론은요. 특정한 거래이고 특정한 과세 요건에 해당이 될 때 증여세가 과세가 돼요. 이게. 그러니까 안 될 수도 있는 경우의 수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아까 제가 1인당 1억씩 보낼 수 있다는 게 그 의미예요. 1억까지 네, 그 과세 요건 이제 피해서 설계를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요 관련된 논란이 이 보면 2016년에 정리가 됩니다. 아, 이게 과세 관청이라는 게 마찰도 많고 혼선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 확실히 정하자라고 해서 정한 내용이 바로 요 조항입니다. 증여받은 법인은 법인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증여세가 면제가 됩니다. 아까 그 법인, 위에 있는 법인. 근데 이 주주들한테는요, 원칙은 증여받은 법인이 법인세를 냈기 때문에 원칙은 주주한테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원칙이니까 예외 있겠죠. 예외. 여기 3개에 해당이 되면 주주들한테도 증여세를 과세하겠다예요. 그 3개가 뭐냐면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 그 다음에 제목이 어려워요.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기업들 조지려고 만든 거고 요 규정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요 거래에 해당이 되면 주주들한테도 증여세가 과세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정을 보면 네, 자, 아이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요걸 볼까요? 그림 뭘로 볼까요? 요걸로 보시죠. 이 거래를 하면 주주들한테도 증여세 과세가 돼요. 재산 또는 영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동산을 이 법인한테 증여하는 거. 거기에 해당돼요. 그리고 또 과세 요건이 있는 게 뭐냐면 이 주주별로 증여 의제 이익이요. 1억 이상일 때 주주한테 증여세 과세예요. 이걸 반대 해석하면 주주별로 증여 의제 1억 미만이면 증여세 과세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주주별로 계산하게 돼 있어요. 주주별로. 자녀가 한 명이 가지고 이 특정 법인을 자녀가 100% 한 명이 100% 가지고 있다 그러면 1억 보내면 1억이 안 넘죠. 안 넘어요. 이렇게 법인세 효과 감안하게 돼 있기 때문에 2억을 보내면요. 1억 넘겠죠. 그러면 주주한테 증여세가 과세돼요. 네. 자녀가 2명이면요. 1인당 1억씩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주주별로 증여직 1억을 넘지 않게 줄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요 거래 유형이 있죠? 거래 유형별로 따로따로 1억씩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거래, 자녀가 만약에 3명이었다. 그러면 요 거래로 3억, 요 거래로 3억, 그 다음에 자본거래, 여기 초과배당을 여기 얘기하는 거거든요. 초과배당으로 3억, 이렇게 줄 수 있던 거예요. 지금 유행되고 있는 거는 이게 아빠 회사예요. 아빠 회사가 있고 자녀 회사를 설립을 해요. 자녀가 3명이면 요렇게, 자녀가 2명이면 요렇게, 자녀가 5명이면 20, 20, 20에서 5명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초과배당, 배당 지금 파트니까. 이 아빠 법인의 주주를요, 저 자녀 법인 있죠? 저 법인이 주주로 들어와야 돼요. 주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아빠가 가진 이 아빠 법인의 주식을 저 법인한테 양도를 하거나 증여하거나 삼자배정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저 자녀 법인이 아빠에서 주주로 들어오게 하는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주주를 일단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아빠 가진 주식 1%를 저기다 증여했다고 할게요. 여기 부모가 100%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1%를 저 법인한테 증여해요. 아니면 양도해요. 그러면 아빠 회사 주주 명부가 아빠가 99%, 저 법인이 1% 이렇게 바뀌겠죠. 주주가 됐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배당을 여기서 이 법인에서 배당을 하는 거예요. 어떤 배당을? 초과배당. 아빠가 90% 다 포기해요. 저 법인한테 다 주세요. 그러면 이 거래에 해당되는 증여세 과세가 되는 거죠. 1억이 안 넘으면 증여 과세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억 안 넘게 배당 결의를 하는 거예요. 자녀가 3명이면 3억, 5명이면 5억 보낼 수 있는 거예요. 합법적인 거. 근데 아까 이제 초과 배당할 때 그 5년의 기간이 있었다는 거 제가 강조드렸던 게 뭐냐면 지금 핵심이 뭐냐면 요 과세 요건 관련된 규정이에요. 증여 의제 이익이 1억 이상일 때 이 주주들한테 증여세 과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요, 1억이 아니라 법을 바꿔서 1,000만 원으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돼요? 의미 없죠. 네. 그러니까 빨리 바뀌기 전에 빨리 하시라고요. 아까 초과배당 5년 옛날에 했어야 되는데 하고 이렇게 하선을 하셨거든요. 네. 이것도 또 몇 년 지났는데 아이고 그때 할 거라고 후회하지 마시고. 1년에 몇 번 할 수 있어요? 1년 합산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밖에 못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카운팅 잘 관리하셔야 돼요. 지금 했잖아요. 1년 이내 같은 거라면 합쳐지게끔 돼 있어요. 그럼 바로 1억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지금 예를 들면 1월 5일 날 했으면 그 다음에 할 때는 1월 6일 이후에 하셔야 돼요. 카운팅 잘해야겠죠. 그러니까 올해 1월 5일 날 했으면 내년에 1월 5일 플러스 한 7일 정도 여유 기간 두고 하십시오. 네, 또 계산 잘못해가지고 또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잖아요. 가압승계 특례마 이런 가압승고 이런 거 하면 대표이사 취임 요건 있잖아요. 3년 이내 대표 취임 요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3일 놓쳐가지고 일반 상속으로 추진되고 이런 거 얼마 많아요. 이 날짜 계산 이게 진짜 중요해요. 네. 이게 특정법인 플랜이에요. 네. 차등 배당을 하면 네. 다른 주주들에게 일단 내가 포기한 돈을 일단은 증여하는 거죠. 증여요? 1호까지는 안 한다. 요 법인한테 하는 거는 1억까지는 주주한테 증여 문제가 없죠. 개인한테 이제 장애법인 초과배당 하는 거는 지금 증여세 다 과세돼요. 네. 아니 차등 배당. 그러니까 차등배당. 같은 얘기예요. 차등배당이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고 초과배당이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래 자기인 지분 비율보다 더 받거나 하는 금액을 세법 용어는 초과 배당이긴 해요. 상증법에 있는 규정은 초과 배당입니다. 이거 더 질문 없으니까 지금 딱 17분 돼가거든요. 3분 남았거든요. 20분 제가 끝내려면. 자본거래가 조금 어려워요. 처음 접하시면 저희 지금 뭔 얘기하나 막 이러실 수도 있는데 이거 워낙 지금 핫한 이슈인 플랜이어서 들어보시고 교재있는 보시고 그 세무대리랑 좀 협의하셔가지고 혹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간혹 이제 세무대리 이용 중에 뭐 이렇게 이런 것들 이제 좋은 정보라고 이제 듣고 와서 얘기하면 뭐 안 돼요, 뭐 하면 조사 받아요, 막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데 와가지고 상공에서 강의하는 데 와가지고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까? 예. 그랬다가 큰일 나죠. 그리고 제가 되게 보수적인 강사예요. 그래서 일이라도 리스크가 있으면 절대 얘기 안 하는 강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과세요건 관련된 1년 이상 뭐 그런 요건 관리만 잘 하시면 지금 해도 되는 플랜이니까 한번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 보시고 뭐 안 할 수도 있고 뭐 회사마다 틀리긴 하겠습니다만 이거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풀어보면 이렇게 과세요건, 과세대상거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무상 하는 것도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놨어요.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하게 되면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 이제 관리 이런 게 중요하니까 세무대리나 긴밀하게 협조해서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더 없으십니까? 네. 초과 배당을 할 때 주주가 이제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인데 네. 그 사람 지분만큼 내가 보유하는 뭐 분동하게 나눠줘야 돼요. 한 사람이 아니요. 초과 배당은요. 주주와 주주 간의 합의 약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사람에게 네. 네. 그래서 실무하실 때는 회사는 주총에 대한 주당 얼마씩 배당 결의하는 결의만 하셔야 돼요. 이걸 회사가 뭐 누구한테 그렇게 하다 그러면 이거는 그 상법 위배가 문제가 생겨요. 주주평등 원칙의 침해. 회사는 주당 총액 얼마 결의만 하시고요. 그 결의가 있었잖아요. 그럼 주주들이 A 주주가 나 이거 포기해서 B한테 줘. 나는 B한테 얼마 뭐 C한테 얼마 이렇게 줘. 라고 해서 주주 간에 합의서를 작성하셔야 돼요. 네, 주주와 주주 간의 법률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주가 아니고 네, 지정할 수 있고요. 몰아줘도 되고 나눠줘도 되고 포기하는 사람 마음입니다. 네.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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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입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평상시 듣던 개별 세법 내용보다 조금 다른 내용이었고 아마 아까 질문하고 하시는 분 말씀 들어보니까 몇 회사는 굉장히 중요한 팁을 얻어가시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혹시라도 뭐 배당 플랜 관련돼 가지고 오늘 뭐 강의 들었던 회사다라고 하시면 뭐 제가 뭐 막 시간을 들여가지고 막 검토해야 될 이런 안건 아니면 제가 그동안 관련된 노하우라 그러면 그냥 뭐 일상 답변 정도는 드릴 수 있으니까 나중에 어디서 강의 들은 누구다만 밝혀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개별적으로. 네. 제 카톡 아이디 CTA4400. 카톡 아이디가요. CTA4400. CT. 네. 텍스 할 때 T. CTA4400. 그리고 카페 이런 데 가보면 네이버 쳐도 저희 사무실 번호 다 나와요. 수강생이라고만 밝혀주시면 제가 성실껏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